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장간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장간에 대한 이해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삼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지장간, 이 12지지에는 각각 감추고 있는, 장하고 있는, 감축장자죠. 감추고 있는 천간이 있다. 그래서 인신사에는 생지라고 그랬고, 좌우묘에는 왕지 또는 제왕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진술충미는 묘지라고 그랬습니다. 이 원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삼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리학에서 합을 하는 원리는요, 이 천간합이 있습니다. 이 갑을병정목이 경신인계 십간이 있죠. 이 십간 중에 갑서부터 무는 상대적으로 주역피언으로 대대적으로 이 밑에 있는 글자 기경, 경신, 임계보다 상대적으로 양의 위치에 있어요. 이 밑에 있는 글자는 상대적으로 음에 있는 글자죠. 그래서 양과 음이 이렇게 결합하는 겁니다.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인합, 무계합. 이게 보면은 위에 5글자가 있고 6번째 글자가 하고 합을 해요. 갑서부터 보면 자기 자신을 쳐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갑기합을 하는 거예요. 을도 본인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병신합도 6번째고요. 정인합, 무기합. 이게 천간에 있는 합이다. 그래서 천간합이라고 그래요. 이 각각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지, 12지지가 있죠. 12지지에는 이렇게 오늘 공부할 삼합이 있고, 이런 해묘미, 노술, 사유축, 신자진. 이게 세 글자가 합을 한다고 그래서 삼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글자가 합을 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12지지니까 2개씩 짝을 주면은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른바 육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방향에 의한 인묘진 그러면은 동쪽에 있기 때문에 목의 방향에 있기 때문에 목방합이라고 그래요. 이 방자가 방위, 방향이라는 거죠. 사오미는 여름에 있기 때문에 화의 방합이라고, 신묘술은 가을의 방합이고요. 해자축은 겨울의 방합입니다. 이런 합이 있고요. 또 지장간 속에 있는 천간끼리도 이런 합을 해요. 이런 지장간. 그래서 지장간은 감추어져 있는 글자들 간의 합이다. 그래서 몰래 하는 합이다. 그래서 어두울 암자를 써줘요. 그래서 암합이라고 그래요. 또 간지,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스스로 합을 하는 거 있어요. 천간과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지 속에 있는 천간과 이런 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천간합. 나중에 상세하게 이 암합, 육합, 방합, 자합 모두 다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삼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영상에서 가불은 곡직이고 이게 서경에 나온다고 그랬죠. 아, 곡직이고요. 화는 염상이고요. 염상 타올라서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금은 종혁이고 겨울은 윤하.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가을은 가색, 이렇게 식물과 거들색. 이 원리를 늘 사주 공부의 그 초석, 주춧돌 내지는 그 기본 전제가 되는 개념입니다. 또 십이지지도 음양으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합해서 보면은 겹쳐서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삼합 중에 해, 묘, 미 이렇게 삼합을 해요. 요 세 글자가. 요 세 글자가 만나면은 왜 합을 할까요? 합을 하면 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끌어당겨서 합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명리에서는 이 서로 끌어당겨서 합하는 개념을 합하는 개념과 서로 부딪혀서 멀어지는 개념을 충이라고 그래요. 합의 반대말은 충이죠. 이 세 글자가 왜 합을 하느냐, 서로 끌어당기느냐. 그것은 해수 속에 있는 지장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장간, 인신사해는 생지라고 그랬거든요. 생지의 중기는, 이게 생지의 중기는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해는 임수의 록이에요. 해는 겨울이죠. 여기 겨울. 여기 임수의 록이에요. 그래서 이 해 속에는 지장간이 해는 겨울이니까 다음 계절이 봄이에요. 다음 계절의 첫 글자가 지장간의 중기로 온다고 그랬어요. 중기. 그래서 어, 본기는 임수고요. 그래서 갑이 오는 겁니다. 이게 지장간 공부할 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묘월달 전에는 여기 인월달입니다. 인은 갑의 본기예요. 예, 그 본기가 묘월달에 가면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있는 본기의 갑이. 예, 그래서 갑이 된 거예요. 묘월달의 본기는 을이고요. 공부한 거죠. 록 설명할 때, 공부할 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월달을 보면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을의 신유술은 밑으로 내려가는 기운이에요.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인데 목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이게 목의 기운이 강하면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즉 가을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 속에 이 올라가려고 하는 목의 기운들을 모두 거두어 버려요. 아주 묘 속으로 다 거두어 드립니다. 창고로 다 가두어 놔요. 그래서 이거를 묘지, 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술중미의 중기는 아, 이 여름, 사오미는 여름인데 전계절의 기운을 가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을이 온 겁니다. 을이.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생지에서도 목이 왔고 왕지에서도 갑을 목이 왔고 또 그 고지 묘지에도 을이 왔어요. 고지 묘지는 한마디로 목기운의 집합체라고 보면 됩니다. 목들이 잔뜩 모여 있는 형상이에요. 여기에 목이 창고, 목의 기운이 그득하고요. 이 왕지에서는 갑, 을, 목, 이에 다른 오행은 없어요. 그리고 생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외부인도 출입을 못하게 하고 부정탄다고요. 또 방도 깨끗하게 치우고요. 애기의 그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 준비를 하죠. 다 조용히 하고. 그래서 강력한 기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 속에서도 간목이 중기로 있고요. 어,
이게 생지에서도 갑목 오행이 왔고, 오행이 왔고요. 왕지에서도 다 목 오행으로 왔고요. 이 창고 고지에서도 이게 목 기운의 집합체예요. 그래서 목국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물무가 삼합을 하는 이유가 지장간 속에 있어요. 이 국자가 관공서나 국가기관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또 이런 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판, 바둑판 이 전체가 다 목으로 받겠다는 거죠. 목기운의 판으로 판국이죠. 판세를 바꿔야 된다 할 때 지금 해묘미가 만나면은 전부 다 목에 기운들만 있어요. 그래서 목 기운, 목국이 된 거예요. 국은 쉽게 얘기하면 모였다. 목에 그 회합, 합쳐졌다. 모여서 합쳐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목국이 해묘미가 삼합을 하는 이유는 이 지장간들이 모두 강력하게 목기운들로만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삼합을 하면은 화한다, 변화한다는 거죠. 뭐가 목으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가 목으로 변화하느냐? 이 해는 본기가 임수예요. 여기 임은 윤, 하라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이게 하거든요. 임수가.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이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목 기운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해요. 해묘미가 이렇게 되면은 이 해수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 목 기운들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의 합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토도 더 이상 토로 작용하지를 못하고 목으로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요. 그러니까 토오행에서 목오행으로 화했다, 변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수오행에서 목오행으로 화했다, 변화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음이 삼합을 하면은 일간이 목인 사람들, 간목이나 을목인 사람들은 힘이 왕성하게 세졌어요. 자기 동료들이 많아졌어요, 갑자기. 자기 친구, 형제,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목극토를 해요. 지난 영상에서 오행의 상생, 상극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목이 토를 그거면 이 토는 나의 재물이에요. 이 간목 일간 이 사주의 주인의 재물인데 이 재물이 극을 당해가지고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삼합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재물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금전적인 재물적인 손해나 파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명리 용어로 분겁쟁제라고 해요. 한 무리의 비겁, 나와 똑같은 오행, 형제, 동료들이 재물 하나를 놓고 행탈전을 벌인다 이거죠. 먹을 거 빵은 하나인데 그 빵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 하나를 여럿이 갈라 먹어야 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재물, 그 빵의 양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일간은 이렇게 삼합이 성립이 되면은 이게 목이 강화되면은 화의 기운이 강성해져요. 목생을 해주기 때문에 나의 일은 많아지지만 나의 활동이나 생각 이런 건 분주해지겠으나 재물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화합이 언제 성립되느냐? 올해가 개묘년이기 때문에요. 이 사주에 여기가 해시에 태어났어요. 해시에 태어나고 대운에서 미대운이 오면은
올해 세운에서 개묘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묘미, 삼합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해묘미가 여기 지지 원국에 다 있어도 성립하는 거고요. 여기 원국에는 하나만 있고 하나는 대운서고 하나는 세운서와도 성립을 하는 겁니다. 원국에서 두 글자가 있고요. 나머지 한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도 역시 성립을 해요. 예. 해명위뿐만 아니라 이제 인호술 화국을 보면요. 동일한 논리로 인신사에는 이게 생지입니다. 이 생지의 지장간의 중기는 다음 계절의 첫 글자라고 그랬어요. 이는 인묘지니까 봄이에요. 봄에서는 다음 계절의 첫 글자가 병입니다. 그래서 병이 온 거예요. 병이. 그리고 오는 이게 화의 왕진인데요. 이게 4월 달에 사화의 본기가 병화입니다. 그래서 이 본기가 다음 월에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된 거죠. 이거 지장간 설명할 때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오화의 본기는 정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하고 토는 같이 보니까 그래서 화토 동궁이기 때문에 이 좌우묘유 중에서 오화만 지장간이 이 기토 하나가 더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술토는 이게 화의 집합체예요. 화가 장풍 모여 있는 것이죠. 이거는 술은 가을인데 겨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여름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염상이니까요. 이 화의 기운이 강성해지면은 밑으로 흐를 수가 없어요. 윤하할 수가 없어요. 하할 수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겨울을 열기 위해서 이 화의 기운들을 술 속에 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묘 속에 가두고요. 창고에 다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의 집합체이기도 합니다. 인호술이 합하는 이유는 역시 동일합니다. 화의 기운, 화의 기운, 화의 집합체. 끼리가 다 모였기 때문에 화국, 아까 국이 모였다. 회해서 모일 회자, 모여서 합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체가 다 화의 오행 중에 화의 기운으로 여기 합해서 변했다. 목은 인목은 목의 개념이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런데 이 여기서는 인옷을 합을 하면은 인이 목의 기운이 아니라 이제 화의 기운으로 위로 활 타서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으로 목이 바뀌었어요. 오행이 얘는 원래 오행상 화고 얘는 원래 오행상 목인데 이제 목이 아니라 화로 변했다는 거예요. 인목이. 술은 오행상 토인데 토가 아니라 화로 변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화일간들이 인호술 삼합이 성립이 되면은 이렇게 다 있어도 마찬가지고 아까 좀 전에 같은 논리죠. 원국에 인호술이 다 있든지 원국에 두 글자 있는데 대운에서 한 글자가 왔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삼합이 성립이 되면은 화극금으로 금이 이 병화나 정화 일간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을 극해요. 즉 빵은 한 덩어리인데 먹으려고 하는 비겁들이 많이 늘어난 형국이에요. 그래서 재물 쟁탈전이 벌어져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빵의 양이 작아진다. 나의 돈이 파재, 손실, 손재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게 꼭 사유축 이것도 동일합니다.
인신사회는 생지이기 때문에 생지의 지장간의 중기는 다음 계절의 첫 글자라고 그랬어요. 사오미는 여름이니까 다음 계절의 첫 글자가 여기 경이에요. 그래서 중기로 경금이 온 거예요. 경금이. 그리고 6월 전에는 신월이거든요. 신월의 본기는 경금이에요. 지장간을 때 설명드렸죠. 그것이 다음 달에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이고요. 유의 본기는 신금입니다. 모두 이 금기운만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운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축월 달에는 금의 집합체예요. 심해. 이것도 동일한 논리로 어, 다음 달에는 인월 달로 목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금의 기운이 강성하면은 목 기운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봄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이 축으로 모두 다 창고로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축토의 중기가 예, 신금이 온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축토는 금의 집합체고, 여기는 다 금만 있고, 여기는 금을 여는데, 그래서 금국이 된 거예요. 사유축, 금국. 사유축이 모이면 강력하게 금의 형국을 짰다. 그 오행 중에 금의 기운이 아주 최고로 왕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화인데, 이게 화의 기운이 이제 사화는 더 이상 화가 아닙니다. 오행상. 금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합해서 화했다. 변화했다. 무엇으로? 금으로. 이게 화가 아니라 금으로 변했고요. 토도 토오행이 아니라 금오행으로 바뀐 겁니다. 이게. 예, 아까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일간들이 사유축, 금국을 짜면은 이게 목을 긁을 수가 있어요. 그거면은 목은 금일간이나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이게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적으로 분탈이 일어나고 파재가 되고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상합이 언제 성립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사유축이 여기 원국에 다 있든지 한 글자만 있는데 세운이나 대운에서 와도 성립할 수 있고 두 글자 있는데 나머지 한 글자가 세운이나 대운에서 왔을 때 성립한다는 말씀이죠. 예, 신자진도 동일합니다. 인신사회가 생지인데 생지의 지장간의 중기는 이게 신이 이게 신유술 가을이에요. 다음 계절의 첫 글자인 여기 임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수 속에는 지장간이 임계, 이거 지장간 설명드릴 때 어떻게 해서 여기고 본기고 말씀드렸어요. 지는 이것도 역시 수오행의 집합체입니다. 집합체. 이게 지인 입장에서 다음 달이면은 여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겨울에 수기운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이에요. 얘네들이 강하면은 여름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름이 올 수 있도록 이 수의 기운을 진 속에 다 가두어 버려요. 진이라는 묘 속에 다 거두고 또는 진이라는 창고에 다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술중미를 묘지 내지는 고지, 고자가 창고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어, 이거는 지는 수의 집합체고 임속에는 지장간이 임오고 객밖에 없고 신에는 그 수의 생지예요. 생지. 그래서 모두 다 수 위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이 모여서 합을 한다. 그래서 완전히 판이 바뀌었다. 물의 판으로, 오행 중에서 물의 판으로 화했다. 금이 아니라 이 신금은 이제 오행상
금이 아니라 수로 화했다는 거죠. 예. 이 토도 역시 토오행이 아니라 수오행으로 화했다. 그 얘기입니다. 임수나 개수일간이 신자진 삼합을 하면은 수국화해서 재물 분탈, 재물 파재, 손실이 일어날 공산이 큽니다. 또 이게 남자라면은 제가 자기 처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아플 수도 있어요. 평소에 부인 몸이 아프다면 이렇게 삼합이 형성되면은 제가 부서지고 이 극당해 가지고 파괴되기 때문에 부인의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남녀 공이 쟤는 또 아버지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평소 건강이 안 좋은데 신자진 삼합을 했다. 그러면은 역시 아버지 건강을 조심해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예, 차차 육친을 설명드릴 때 예, 어떻게 해서 제가 어, 부인이고 아버지가 되는지 또 차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신 이렇게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이걸 삼합을 하는데요. 이 첫 글자를 다 생하는 글자들의 지지다. 그래서 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싹을 낸다. 그래서 맹지라고도 해요. 싹틀맹자. 그리고 요거 인신사해를 흔히들 영마, 움직이는 글자라고 그래요. 사주에 요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생기발랄해요. 에너지가 넘쳐요. 뭔가 기운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이 활동이 지나치거나 잘못하면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출발, 꿈과 희망, 목표를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지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또 잘못하면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게 겁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이런 글자로 사용되는 글자가 인신사예요. 이 왕지는 모두 이 묘 속에는 지장간을 보면은 갑을 다른 오행은 섞이지가 않았어요. 유 속에도 경신, 자 속에도 임계 다 같은 오행만 품고 있어요. 오화 하나만 기토가 하나 더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같은 오행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순수합니다. 아, 그러나 인간관계에는 굉장히 편협해요. 자기만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같은 오행을 끝까지 꼼꼼히 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발현하기에는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차차 식간, 십이지지 각 글자에 대해서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릴 시간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좌오묘이다 그러면 도화살이다 그러죠. 그리고 왕지기 때문에 장군에 해당하는 글자다. 그래서 장성살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또 잘못 적용되면은 감옥에 갇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수옥살, 그래서 뭐 그걸 제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게 잘못 오면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또 이게 저승사자를 의미하는 그 육해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차차 뭐가 육해고 육해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차차 모두 다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충미는 이렇게 고지, 이게 창고를 의미해요. 이 고자가. 창고를 나타내는 지지다. 그게 창고 집합체라는 거죠. 미는 목의 집합체, 술은 화의 집합체, 축은 금의 집합체, 지는 수고, 그러니까 저수지와 같은 거예요. 물의 집합체.
또 가두어 놨다고 그래서 이거를 묘 속에 이게 묘지 묘자죠. 무덤이라 쓰죠. 묘지라고도 합니다. 보통 묘지는 열리면 곧 창고가 돼요. 내가 물건을 어, 사용하고 또 넣어놓을 수가 있죠. 필요하면은 갖다가 쓸 수가 있어요. 창고 문을 열고. 근데 묘지 속에 부장품, 순장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내가 꺼내 오면은 그건 문화재 도굴이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충미는 이게 열려야 좋아요. 여는 수단은 충이나 형으로 열어야 됩니다. 예, 차차 요 하는 글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개살이라고 그래요. 이 화려함을 덮을게 덮어놨다는 거죠. 이 술토 안에 화가 정화가 있는데 화의 집합체인데 그거를 다 안으로 집어 넣어놨다.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 화려함을 덮었다. 그러니까 스님, 그 종교인, 뭐 또 옛날에 화려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재기를 꿈꾼다든지 이런 게 다 화개살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의 안장, 제 꽃가마를 타는 형상이기도 해요. 또 꿈이나 목표, 이상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이걸 천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염라대왕과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생지는 에너지가 넘치죠. 생기발랄하고. 왕지는 순수하고, 그러나 인간관계에서는 조금 자기우죠. 이기적인 사고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 이런 데는 유리하고요. 토는 이게 여러 기운들이, 이 왕지는 자기의 수는 지장간이 임수, 개수 모두 다 같은 오행만 가지고 있거든요. 진술중리는 온갖 잡다한 걸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잡기라고 그래요. 혼잡돼 있다. 섞여져 있다. 뭐가 기운이. 예, 이게 그래서 진술충미를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고려를 많이 합니다. 생각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노련하죠. 또 이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많으면은 애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하고 이 진술충미 안에는 여러 나머지 그 토오행이지만 얘네들이 아, 그 목이나 화나 금이나 수의 오행들을 모두 다 갖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게 표현하면 노련하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애늙은이 좋게 표현하면 또 점잖고요. 아주 진중하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오늘은 이 지장 간의 그 원리를 보다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삼합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삼합의 원리로 흔히들 올해가 나이는 삼재에 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이야기의 그 신뢰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